안녕하세요. 캐시플로우 채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미 투자하셨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서로 인사이트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. 최근에 제가 매수한 제 계좌인데, 저는 146주를 매수를 했고, 평단가는 418달러 해가지고, 가족들 계좌에 한 90주 정도 더 샀거든요. 그래서 곱해보면은 대략 한 1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해놨어요. 2008년도로 좀 시간을 돌아가 볼게요. 이게 이제 LG에서 나온 아르고폰이라는 핸드폰인데, 핸드폰이 뭐 피처폰이긴 한데 스마트폰 기능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여기 뭐 네이버, 구글, 다음, 야후 다 검색이 되죠. 인터넷으로 검색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굉장한 장점이죠.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직 좀 보급화가 되기 전이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만 있어도 인터넷 그런 접근성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올라갔던 거죠. 당시에는 이제 이런 옴니아, 이게 옴니아 2008년 말에 나왔던 거고, 2009년 말에 나온 아이폰 3GS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저만 이런 LG 어, 피처폰인데 검색이 되는 이런 폰을 저만 들고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가지고 술자리에서 막 논쟁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. 파인애플이 바닥에서 자라는지 저 위에 나무 위에서 자라는지 막 이제 이걸 놓고 막 싸워. 그러면 이제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는 거죠. 음. 제가 이때 좀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면서 우기는 게 진짜 많구나. 근데 그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. 술자리에서 그렇게 막 논쟁이 있죠? 다음날에 아무도 관심 없어. 나만 막 찾아보고 있는 거야. 지금 같으면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검색할 텐데, 그때는, 그런 게 안 됐던 거죠.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파인애플이 생각이 나가지고 사진을 좀 붙여봤는데, 그런, 검색의 생활화를 2008년도부터 시작했던 거죠. 그래서 2008년도 말에 이 옴니아폰이 나오고, 2009년도 말에 아이폰 3GS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데, 저는 이제 옴니아는 건너뛰고 아이폰으로 바로 갔거든요. 신세계더라고요. 속도도 뭐 엄청 빠르고, 확장성, 자유도 이런 게 그 전에 제가 쓰던 이 피처폰이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. 그래서, 야, 이게 스마트폰 시장이 진짜 엄청나게 커지겠구나. 이런 생각은 했는데 정작 스마트폰 시장에 투자를 하지를 않았던 거죠. 진짜 큰 기회를 놓친 거죠. 당시 애플 주가가 지금 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가가 7달러, 저가가 2.8달러잖아요. 평균 한 뭐 5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200달러 정도 되잖아요. 주가가 한 40배 오르는 동안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죠. 아이폰 3GS를 거의 초기에 썼음에도 불구하고. 근데 그때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, 뭔가 치킨 게임처럼 경쟁이 좀 심해질 거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. 반도체, 디램처럼, 경쟁하면서 가격을 낮추고, 또 그 과정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상황. 실제로 이제 펜텍 앤 큐리텔 같은 회사는 망하기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너무 커지니까 1등 기업은 이제 뭐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 오르고 2등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이런 미래가 실현이 된 거죠. 만약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면 뭐 1, 2, 3, 4등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균등하게 매수해 놓기만 했었어도 그중에 설령 뭐 펜텍 같은 데가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. 아무튼 제 투자 실패 사례를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. 스마트폰을 실제로 애용했으면서도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. 이게 이제 슬픈 추억인 거죠. 지금 챗GPT가 구독 서비스 사용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무료 버전으로 또
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억 8천만 명 정도 되고,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유료 버전은 챗GPT 4o, 이 옴니아의 오를 따가 옴니아가 아니고 옴니의 5를 따가지고 챗GPT 4.0가 아니고 4o인 거죠. 4o와 만나다. 사실 저는 작년에도 이 무료 버전으로 계속 이 챗GPT를 썼었어요. 이게 제가 작년에 물어본 그 질문 내용인데, 여기 보면은 정상 세균총 8가지 알려줘.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상 세균총이라고 한다면은 큰 병균이 아니고 정상 세균총인데, 여기 막 뭐 살모넬라 막 이런 거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런 거 있고, 일단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. 이게 한 8개월 전이에요. 제가 이걸 써보고, 야, 아직 AI 시장 멀었네. 뭐 몇 년은 걸리겠다.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을 좀 접었는데, 챗 GPT 4.5가 나온 거죠. 지금은 당연히 이렇습니다. 지금은 굉장히 답변이 그냥 아주 전문적이면서도 아주 정확한 답변을 주고 있어요. 저는 요새 이제 하루에 거의 2-3시간씩 막 쓰고 있거든요. 월 구독료가 $22 정도 되는데 진짜 $1도 아깝지가 않아요. 저는 진짜 매일같이 질문하고 답변 듣고 막 이러고 있는데, 지금 이렇게 챗GPT를 붙들고 살다 보니까는 2008년도, 2009년도에 아이폰 3GS 쓰면서도 애플에 투자하지 않았던 그런 쓴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. 지금 보면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, 뭐 유튜브 하나 링크 걸어주고, 이거 영상 좀 요약을 해달라. 바로 요약해줘요, 이렇게. 그리고 뭐 한글로 해달라? 바로 해줘요.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확하더라는 거죠. 또 이런 거 뭐 마이크로소프트 10년간 EPS, ROE, 영업이익률 연도별로 해줘. 그러면은 표로 만들어주고 뭐 그래프로도 만들어줍니다.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려줘. 그러면은 이렇게 뭐 초기 뭐 이렇게 성장기 막 이렇게 보급 증가 이렇게 막 해주고, 밑에는 또 표로도 시장의 어떤 시장 전체 규모를 알려주고, 이것도 돼요. 뭐 PDF 파일을 그냥 첨부해가지고 올리죠. 제가 이 PDF 파일을 보지도 않고 그냥 올리기만 해도 돼요. 열지 않아도 돼요. 이렇게 PDF 파일을 첨부해가지고 올리면은 그냥 요약을 해줘요. 요약도 해주고,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 자세히 좀 해달라 그러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줍니다. 영어 강사, Let's talk about another topic. 막 제가 이미 영어 공부를 좀 했죠. 그림 그려달라. 제가 뭐 이제 캐시플로우 캐릭터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. 약간 졸라맨 스타일로. 파이널 컷 편집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. 커리큘럼 만들어 줘라. 쭉 만들어 줍니다. 30일. 분명히 뭐 이거 뭐 일주일로 만들어 달라 하면은 만들어 줄 거예요. 여행 일정 원하는 대로 다 짜줘요. 근데 이제 아직은 이런 여행 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동선 같은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는 돼야 되는 부분은 있긴 한데, 아무튼 해줘요. 엑셀로 만들어주는 거 당연히 해줍니다.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뭔가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. 10억을 20년간 투자하는데 매년 5% 복리 있고 2%씩 인출한다. 이 내용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. 그러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요.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있잖아요.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 얘가 만든 엑셀 파일이 다운이 돼요. 동화 만들기. 동화 만들어줘. 간단한 한 2-3줄 정도의 이야기 그 요약본만 해줘도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의 동화책을 만들어줍니다. 자, 하필 왜 마이크로소프트냐. 아무튼 뭐 AI가 위대하다는 건 알았어. 근데 AI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몇 개 있잖아요. 많겠죠, 뭐.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엄청 투자 성과를 많이 보였고, 빅테크, 구글, 애플 다 AI 하잖아요. 근데 왜 하필 그 중에서는 MSFT, 이거는 이제 MS의 티커인데
마이크로소프트를 왜 하필 투자했냐. 저는 일단 이 캐시플로우가 좀 보장돼 있다는 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오피스, 윈도우 이거는 뭐 향후 5년, 10년 뒤에도 계속 사용을 할 테고 클라우드, 클라우드도 이미 이제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요 앞에 두 놈을 넘어섰어요. 근데 클라우드는 한번 그걸 이용하기 시작하면은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게 거기 지금 내 데이터가 다 있는데 옮기는 건 가능해도 아예 끊을 수는 없다는 거죠. 중요한 거는 또 이 챗 GPT에 지분 투자를 한 게 MS라 원래 이 챗 GPT를 가지고 있는 개발한 회사는 오픈 AI라는 그 비영리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상장도 못하고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오픈 AI에는 직접 투자를 못하고 오픈 AI의 자회사에다 49% 지분을 넣었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경영권을 먹은 것도 아니죠. 아무튼 이런 식으로라도 챗 GPT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다. 그리고 자체 AI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. 이 코파일럿이라고. 그 윈도우 한 귀퉁이에 보면은 코파일럿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미 쓸 수 있게 돼 있고 유튜브 돌아다니다 보면 코파일럿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또 이제 이 챗GPT라는 AI 툴은 기본적으로 지금 오피스랑 윈도우를 같이 뭔가 좀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게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 자체가 엄청나게 향상되는 거죠. 뭐 뭔가 이렇게 생산성을 필요로 하는 회사치고 오피스랑 윈도우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지금 일종의 AI 시장이라는 거는 미국 서부 금광 시장이 열린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. 저쪽에 금광이 막 넘친다는 건 알아. 그래서 지금 동부에서 다들 막 이제 마차 끌고 막 가고 있어. 금 캐려고. 근데 어떤 채굴자가 대박을 터뜨릴지는 사실 알기는 좀 어려운 거죠. 지금 이 빅테크라고 하는 애들이 제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. 자본력이 풍부하니까. 근데 얘네들 중에서도 누가 최강자가 될지는 모르는 거라. 근데 사실 이 클라우드 산업이라는 거는 누가 AI 툴을 개발해서 쓰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실제로 챗 GPT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쓰고 있을 거란 말이죠.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렇기 때문에 금광 앞에 있는 청바지 장사 같은 그런 사업인 거죠. 누가 AI를 먹든 간에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, 애플, 아마존 이런 빅테크 회사의 것을 쓸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손위권 안에 드는 클라우드 회사다.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골랐습니다.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. 지금 주가가 뭐 $424 정도 되는데 이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거의 뭐 36이고 PBR이 12가 넘어요. 저는 원래 이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은 투자를 안 해요. 이미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제가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드는 거죠.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2008년도 그 아르고폰 그 추억을 다시 되새기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지금 안 샀는데 챗GPT는 막 20불씩 내고 22불씩 내고 하루에 막 두세 시간씩 막 쓰고 있어. 근데 10년 뒤에 AI 시장이 막 10년 전보다 10배는 커졌습니다. 이러면서 주가가 막 몇 배씩 올라 있어. 이러면은 저는 진짜 그거는 더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$100,000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. 사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좋겠어요. 주가가 비싸긴 해요, 지금.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포물선이 아니고 뭐지? 이런 가파르게 이제 점점 상승 곡선이 기울기가 점점 높아지잖아요. 근데 또 이거를 로그 스케일을 씌우게 되면은 상당히 또 리니어하다는 거죠. 선형으로.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상승률 자체는 거의 비슷했다.
계속 복리로 오르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어 이거는 인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봐서 얻어낸 표인데, 이거 보면 사실 아직은 이런 재무 정보 같은 거는 숫자를 쪼끔 틀리게 가져오는 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정정을 해 주면은 한 개년도 정정을 해 주면은 나머지를 좀 다 올바르게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긴 하더라고요. 아무튼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숫자가 좀 맞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성장 속도는 굉장히 좀 빠르고 거의 1 년에 뭐 10몇 프로씩 계속 상승을 해 오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1 년에 한 14% 15% 정도 상승한다. 그럼 5년 뒤면 더블이거든요. 뭐 이익이든 매출이든 간에. 그래서 이 성장 속도를 믿고 그냥 인제 10만 불 정도 넣어도 되겠다,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, 음 사실은 주가가 한 $350, 뭐 기회만 된다면 한 $300 까지 좀 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. 만약에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은 저는 인제 비중을 확 그냥 예 높이고 싶습니다. 그런 일이 올지는 모르겠지만. 그래서 그러고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크게 주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매달 좀 적립식으로 쪼금씩 더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한 500주 정도는 들고 가고 싶어요. 제가 이 맨 앞장에 "인간이 AI에 대항하는 법이라고 제목을 달아 놨잖아요.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타는 방법밖에 없어요. 어떻게 이 거인이랑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다행인 거는 이 AI는 내가 이렇게 어깨에 올라타도 나를 이렇게 떨구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. 나를 경쟁자로 인식하지가 않고. 어 어깨에 올라타는 방법은 뭐다? 주식을 사는 거다. AI 주식을 사는 건데, 아 주가가 지금 뭐 특히 인제 엔비디아 같은 거 너무 주가가 지금 높다는 게 사실 왠지 그런 거 개념치 않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 같은 투자자들,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. 인제 그런 경우에는 일부 넣어 놓고 만약에 이게 하락을 했을 때 주식을 확 늘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, 물론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고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. 예를 들면 2차 전지. 2차 전지도 한번 이렇게 축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죽었는데, 어 사실 다시 사이클을 탈 수 있을지 자체도 좀 의문이고, 다시 사이클을 타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사이클의 측면에서도 AI가 2차 전지보다 훨씬 이미 지금 너무 어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크고 더 좀 확장 가능성이 다양한 그런 산업 분야라고 봅니다. 네. 오늘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한 얘기를 좀 나눠 봤는데요.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뿐만이 아니고 AI 산업에 좀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떤 음 어 피드백 같은 게 좀 가능하다면은 댓글로 달아 주시고, 앞으로도 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좀 영상을 올려 볼 예정이에요. 꾸준히 함께 좀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